네, 지난달 20일 이른바 일베라고 하죠.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셜 커머스 쇼핑몰 쿠팡 채용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글에 무시무시한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신의 쿠팡 현직 배송 직원, 즉 쿠팡맨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소를 적고 있습니다. 힘들게 물 배달시키는 여성들 다 죽이겠습니다. 내가 쓴 글을 다른 커뮤니티로 옮긴 사람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댓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쿠팡 회사 측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쿠팡 측은 글쓴이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글을 올린 남성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결국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 평범한 20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인터넷이라고 그러지만 계속 죽이겠다. 뭐 생수 배달하는 여자들 다 죽이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커뮤니티로 글을 퍼나르는 사람도 죽이겠다.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인 게요. 이제 사람이 물론 이 사람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좌절을 겪게 되면 인간이 이제 자포자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면서 그 공격이 사회로 향하는데 그 사회로 향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향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보다 약한 사람한테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여성, 그것도 내가 소리를 지르면 겁을 먹을 만한 혼자 사는 여성, 내가 만나본 여성,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노감을 표출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런 글을 읽는 여성들은 남의 일로 느껴지지가 않고 실제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놀라워했는데 쿠팡맨이 아니었다죠. 네. 근데요, 김 박사님, 예. 이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어떤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쿠팡 측에서 수사 의뢰하니까 자수했다는 거 바로 아닙니까? 가서 자수했죠. 예. 이 소심한 사람이 이런 식의 글을 올릴 수 있다고 보세요? 소심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겁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예, 소심하기 때문에 글을 올려가지고 예. 평상시에 자기가 남들한테 대면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 글로서는 가능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뭐 실행의 단계에 나가는 경우도 결국 뭐 검거에서 보면요. 원래 적극적인 사람보다 소심한 사람들이, 이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 그 강력범죄를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상담에서도 실제로 예. 이제 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판타지 영역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잔인하기도 하고 잔혹무도한 일들을 벌이거나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소심함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동 형성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아까 우리 류지연 앵커가 잠깐 얘기한 측면이 뭐냐면 명예훼손으로 쿠팡 측이 고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 이거는 그 협박 이런 거 안 되나요? 이 사람이 만약에 쿠팡을 자칭하지 않고 혼자 글을 썼다. 물 먹는 사람 죽이겠다. 물 먹는 사람 뭐 왜 죽입니까, 자기가?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쿠팡을 시키는 사람, 특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특정을 함으로써 결국은 손해보는 게 누구냐 하면 쿠팡 업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쿠팡에 가입을 못하고 못 시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쿠팡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냥 뭐 물 사먹는 생수 사먹는 여성들 다 죽이겠다 하면 죽이라 뭐 이거 하면 말면 그 말인데 그걸 특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쿠팡에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강력 대응을 한 거고 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수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면 이게 얼마 안 될 텐데. 아 근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 겁을 먹고 충격에 빠졌다는 거에 비하면 좀 전 의외의 고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살인 뭐 협박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걸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거죠. 고의성의 문제가 또 따르게 되고요. 사례의 고의성 같은 게 따지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업무 방해하고 정통방법상에서 명예훼손 뭐 그 이게 이상 걸을게. 예. 살인죄나 뭐 될라 그러면 살인죄는 아니죠. 협박이 될라 그러면 누군가 대상이 특정이 돼야 대상이 됩니다. 특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대상은 너무나 강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피해자들을 찾을 수 없고
정확하게 드러난 거는 쿠팡 업체는 피해자입니다. 자신 업체의 아. 명예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접근을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범인은 그 24살 먹은 취업 준비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준비생이 쓴 댓글을 예전에 본인이 실제로 그런 범행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그 댓글을 썼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죠. 가만히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대부분 SNS에 쓰는 그 댓글들 쓰는 사람들이 거의 심지어 초등학교도 많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특히 뭐 일베 같은 데는. 그래서 거기서 막 그 남을 비방하고 그 어떤 뭐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지금 뭐 그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바빠서 사실 들어가 보지도 않거든요. 여기에서 노는 나름대로의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아주 어린 애들이거나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놀랐을 텐데 결국 이렇게 자수를 해서 다행이고 실행에 뭐 이분이 실행할 거라고 이 사람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잡혀서 이번에 좀 깨달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